자, 그러면 이어서 현팀 2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요, 상담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하는 첫 번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정서치유입니다. 이 정서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진짜 아까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나오고 이렇게 찬송하고 율동하는 이 굉장히 정서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아이들 다 가니까 오히려 수준을 좀 더 이렇게 개발할 필요도 있다. 개발한다는 말은 세상 걸 빼앗을 만큼 할 필요가 있다. 내가 TV를 보니까요, 그 왜 홍록기라고 있잖아요. 홍록기. 홍이 맞습니까? 그 보니까 이 친구가 프로그램을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할 만한 프로그램이요. 왜 여자들 가운데 이렇게 잘생긴 아이들 데다 놓고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춤 가르치는 거예요. 춤추는 게 굉장히 인기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러고 내가 봐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거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봐, 시간이 고시나 맞기 때문에 보니까 50년대는 춤을 이렇게 췄다. 그 50년대 춤을 추는데 뭐 그때는 주로 뭐 이런 뭐 트위스트들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건 어떻게 추느냐? 그렇게 같이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뭐 60, 70 이렇게 쭉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 보니 이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관심을 끄는 거지.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찬송을 가르친다면요, 굉장한 정서 치유됩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됩니다. 유행가를 부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세상 노래 부르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서 치유에는요, 굉장히 찬송이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노래 부르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노래 부르지는 못해도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게 주로 보면은 이게 옛날에 제 혼자 차를 몰고 다닐 때는 내가 필요한 테이프로 내 마음대로 듣지요. 찬송가 듣기도 하고 뭐 혹은 뭐 이 동요를 듣기도 하고요, 뭐 가곡을 듣기도 하고 또 팝송 들어보기도 하고 또 뭐 유행가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분 따라서 뭐 이렇게 들어보는 거지요.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요, 가곡 쪽으로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어떨 때는 솔직히 찬송보다는 막 가곡을 듣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어떨 때는 보면 유행가를 들어보면요, 야, 저거는 참 가사를 진짜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곡이 참 좋다, 이런 느끼는 게 있더라고요. 또 미국의 팝송을 들어보면요, 굉장해요. 야, 저렇게 음악이 저렇게 웅대할 수가 있냐, 이런 걸 내가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계속 들으면요, 이상하게 가곡이라는 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가슴이 뭔가 이게 허해져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좋은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유행가 세상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심리적 변화가 달리 와요. 분명히. 근데 어떨 때는 기분이 찬송 늘 부르기 때문에 듣기 싫을 때도 있다고, 어떨 때는 사실은요. 늘 부르고 듣기 때문에 막 딴 거 좀 듣고 싶을 때도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은혜가 되고 치유될 때는 보면요, 이 찬송 듣는 때거든요. 그런데 찬송이 듣기 싫다는 건 이미 내가 이제 그만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요, 조금 제가 보기로는 태아부, 영아부, 유치부 이런 것만 하면 좋겠는데요, 뭐 너무 배우는 게 많아요.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황을 다 배웁니다. 이 배우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은 뭐가 무너지느냐면 정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평생도 이제 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경쟁이 시작되죠. 아이들 놀이도 옛날에 우리 나와가지고 무슨 동네 아이들하고 놀았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개인적으로 놉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정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벌써 문화도 우리 어릴 때 사회, 국어 이런 책을 펴면 앞 표지에요. 반드시 보면은 예쁜 여학생, 예쁜 남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철수야, 영희야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쭉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본 것은 그 정도입니다. 예, 그 정도고, 제 어릴 때만 해도 여학생, 남학생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그 뭐 감정이 진했어요, 상당히. 표현을 잘 하지 않고요. 그럼 우리는 좋으면 좋다 속으로 생각하지 그렇게 잘 말을 하지 않았지요. 요즘은 다릅니다. 아예 그냥 막 내놓고 말도 하고요. 그만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그런 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화도 보면 아이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음란이 맞는데요. 자기들 볼 때는 아이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학생이 내게 참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고민이 되는가 봐요, 목사님. 그 손 만지는 거 하고 남자 여자를 말합니다. 손 만지는 거 하고 뽀뽀한 거 하고 좀 뽀뽀를 깊이 기세한 거 하고 성관계한 거 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 손 만진 거나 뽀뽀한 거나 조금 좀 길게 했다고 해서 뭐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뭐 차이가 뭐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야,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나오는 거 있죠. 야, 니 그러면 손하고 입하고 같냐? 네, 그러지. 야, 손은 내놓고 다니는데 니 그러면 가슴 내놓고 다니냐? 어찌 같냐? 이러니까 그렇긴 그렇지 왜라더라고. 다른 거다. 착하지 마라. 다른 거다 내가. 그러니까 애들은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제 차이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얘는 그래도 보수적인 아이예요. 이제 그게 고민이 되고 이제 질문하는 거죠. 이번에 또 1번 갔더니 예수 잘 믿는 아이입니다. 걔도 이런 고민 질문하는 거예요. 어느 가지가 윤리인지 머리가 아프다는 거지. 이제 이런 문화가 아이들에게 빨리 접해버립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다르지요. 그 다음에 애들이 이거 TV 이게요.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제 이게 게임기하고 인터넷 이러면 아시다시피 이렇게요. 아이들이 밤새도록 인터넷에 들어가는 걸 알고 요즘은 TV에서도 아이들 밤에 보는 방송이잖아요. 이게 막 내보내죠. 이게 이제 이기려고 막 하는 거지. 오직 이제 장사지 그냥 막 하는 거지. 이렇게 애들은 지금 다 몰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이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게 바뀌었거든요. 뭐 스피노자가 그랬습니까?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은 시골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 어릴 때처럼 뭐 풀밭을 다니고 뭐 이런 정서가 이제 다 없어집니다. 이래서 아이들은 이제 정서가 다 무너져버린 것이다. 이제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들이 드디어 대화가 이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막히는 거 하니까 사실은 가정이 있지만은 이제 너무 차이가 부모님하고 대화 우리가 뭐 일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될 정도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화가 차이가 나버리죠. 이거는 위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중고등학생도 그렇고요. 사실은 학교 안 다니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얘들 학교 생활에서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 이렇다고 할 때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맡은 전도사님들이나 중고등학교 전도사님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풍부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음악을 아주 잘하고 복음되어 있는 전도사님은 더 좋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게 많은 걸 줬어요. 아니면 아주 메시지가 좋구나요. 이 뭔가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대화가 되지 않게 통해야 되니까.
예, 부산에 지금도 모르겠는데 그분이요. 내가 참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참 좋다라고 생각한 이거 부산에 보면 그 박근기라는 선생이 있었어요. 나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떻게인지. 이분이 아주 그 음악을 잘하더라고요. 우리 굉장히 영향을 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기억에 되면 정서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등학생은 안 되는 거 아니지만은 완전 치유는 어린이 때 가능하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늦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때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문화는 사실상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성리학교 강습이 오늘 다 끝나거든 꼭 상담 준비를 하세요. 상담 준비를 해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데리는 아이들에게 반드시 해야 돼요. 저 교회에서 이걸 안 하는데요. 꼭 해야 돼요. 학업 수준입니다.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학업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공부에 고민이 시작된 아이들이 40% 됩니다. 그리고 공부 아예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기초 아예 안 되는 아이들이 40%입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못 도와주면 그건 선생이 아니에요. 공부를 아예 포기한 아이들 보고 공부 잘해라고 하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지금 이 말은 공부라는 거는 지금 제가 쓴 거는 학과를 말합니다. 학과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한다기보다는 학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은 10% 20%밖에 안 되고 학과목 잘 못하는 아이들이 한 40% 되고요. 학과목 포기한 아이들이 한 40% 된다고 얘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인이 통계를 낸 겁니다. 지난번에 문화일보에서도 이 부분은 나왔죠. 아이들 기초가 전혀 안 되는 아이들이 40%. 그렇게 그럼 거의 반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반 좀 못 되지요. 좀 반 못 되기는 이미 여러분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부에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공부 고민 안 하는 아이들은 경쟁 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와도 얘들은 괜찮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없는데도 얘들은 괜찮아요. 왜냐? 공부가 잘 되니까 거기를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정서가 다 죽겠지만은 일단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착하고 신앙도 있고 부모님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속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40%입니다. 고민이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영원히 희망 없을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40% 있습니다. 대학 못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사실 희망이 없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과연 없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선부협 때도 얘기 안 했습니까? 고2, 3대 문제 끝난 거고요. 고2 때 우리 아들 나 찾아가고 우리 딸 찾아갔습니다. 우리 딸 고2 때 내가 가봤어요. 딸 몰래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는 우리 딸은 보니까 요 수준이 안 돼요. 아주 하이클래스 수준이 안 돼요. 하이클래스 수준인데 요 하이클래스 밑에서 뺑뺑 맴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고민 단계는 또 아니요. 내가 보니까 고민 단계는 아닌데 요게 지금 달랑달랑하는 단계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좋은 대학은 들어가기 좀 힘들지 않겠나 하는 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만 보고 이제 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 좀 몰아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초가 딱 되는데 우리 딸이요, 저를 보고 토요일 날 시간 있는가 물어요.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니까 아빠하고 둘이서 만나 좀 얘기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집에서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둘이서 해야 돼. 좋다. 그래서 둘이 만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도했는 대로 학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분석했는데 우리 딸이 뭘 잘하는 거니까요, 2개를 잘해요. 특히 뭘 잘하는 거니까 음악, 미술 2개를 잘해요. 그러면 예능 쪽에 잘한다는 말이 되지. 그래서 나 이걸 몰랐댔구나. 생각보다는 그쪽을 잘해요. 근데 그걸 알았더라면 어릴 때부터 좀 그쪽으로 했을 건데 그냥 일반적인 생각만 한 거죠. 근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아미술 쪽으로 해야 되겠는데 한국 안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거죠. 그 분야에. 유아미술 중에서도 장난감 쪽으로요. 그래서 얘는 벌써 미국, 일본 장난감을 다 연구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일리 있다. 지금 일본 장난감 거의 다 지금 영재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리 있다. 그럼 좋다. 이래가지고는 고2 마치면 3학년 초에 벌써 딱 결정한 거예요. 어디를 결정했냐? 그걸 하고 있는 학교를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가 유일하게 미국에 있는 거예요. 좋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방향을 딱 잡았는데 하나님이 잘 인도를 하셨어요. 잘 인도 받았죠. 그렇게 축복하게.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틀림없이 요 분야에 있는 아이들, 2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 상상외로요 활동력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노는 거지. 잘 놀라고 거지. 그리고 이 3번째 해당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잘 구분이 안 되죠. 그러나 알 수 있죠. 이 정도 안 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틀림없이 이직 분야에 있는 상처가 되어 있습니다. 요 고민이 있는 거는 상처까지는 아니라도요, 이 분명히 상처 있습니다. 상처 있고 얘들은 분명히 또 특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상담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 원하면서 껍데기만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껍데기 상담보다는 실제적인 상담을 해줘야 돼요. 도움이 되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전도사님들이 다 하려면 힘드니까 반만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상담을 해야 될 이유 중 2번째 것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가운데 조금 문제집이 있는 아이들은 무슨 고민가 했나 하면요, 부모님 불화했죠. 여기 상당히 고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기로는 이게 1순위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얘기를요. 2가지 이유를, 이걸 참 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 부모님도 안 싸우도록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실패입니다. 너희 부모님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 이유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너와는 사실상 상관이 없는 일이다. 네 잘못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부터 키워야 된다. 그래야 부모님이 그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큰일 나요. 고등학생 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요. 고등학생 때 어른 돼도 상처 딱 돼. 나중에 시집가가 애 한 4명 놓고 나는데 이해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해를 빨리 시켜야 됩니다.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은 혹시나 이게 우리 초등학교 교회 나온 아이들 가운데 영적 문제 가진 아이들이 있나 없나를 빨리 살펴야 됩니다. 이런 걸 치유해주게 되기 때문에 상담해야 될 이유입니다.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막 간단하게 말하면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알 수 있죠. 대충 여러분들이죠. 이게 문제구나. 이런 부분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상담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미 아이들에게는 약간의 어떤
어떤 게 정상이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이 나오면 막 벌써 정서가 막 불안하다든지.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게는, 여러분 이게 제가 남바 쓰는 거는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이 정서 불안이 아닌데 지금 써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이 두 개를 줄여가 하려니까 그렇게 됩니다. 일단 기억을 하세요. 상담해야 될 이유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찾아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있는 정상입니다. 주로 보면 정서가 이제 막 불안한 아이들 있죠. 그리고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아이들은 거짓말 잘하거든요. 유심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잘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살펴봐야 돼요. 세 번째는요. 아이들이 도둑질을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없어서 하는 아이도 있지만은 없어서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합니다. 많이 해요. 이런 부분들이 영적 문제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상담을 통해 치료해야 됩니다. 절호의 기회죠. 근데 이게 조그마한 습관까지도 다 고쳐버렸어요. 될 수 있으면은 부모님인데 학용훈값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좀 이렇게 남긴 걸 쓰고 얼마를 회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습관 되면요. 적어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아닙니까? 대학 4년 하면 좀 16년이죠. 그러면 무려 20년간입니다. 20년간 거짓하고 나면요. 완전히 이상하게 돼요.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 보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돈이 필요하다 하면 나쁜 것이 아닌 이상 얘기하면 줄 테니까 속이는 거 하지 마라. 아이들은 거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이 습관은 영적 문제와 굉장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빠져들어 버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남의 물건을 주워오는 것도 못 주워오도록 해야 됩니다. 주워오는 것도 도둑질의 시작입니다. 이제 주는 거하고 훔친 거하고 차이점은 간단하거든요. 주운 것은 주인이 놓쳐버린 거고요. 잃어버린 걸 주워온 거고, 훔쳐온 거는 주인이 없을 때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거 꼭 얘기해줘야 돼요. 주워올 필요 없다, 남의 물건을. 이런 부분들을, 근데 아버지가 길 가다가 여러분 혹시 뭐 서리바이 같은 거 주워오지 마세요. 서리바이 그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걸 주워와가지고요. 아이들은 가장 교육됩니다, 그게.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부분들요. 그 조그마한 거 아이들은 그 교육입니다, 그게 정서적으로. 꼭 보면은 어떤 집에 가보면요. 꼭 보면은 병원에 입원하고 오면 병원에 신발 같은 거 갖고 오고. 꼭 그거 굉장히 나쁜 겁니다. 또 호텔에 가면 수건 갖고 오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건극이 얼마인지 몰라도요. 또 비싸다고 또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그걸 꼭 갖고 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가 돼도 아이들에게는요, 굉장히 그 나쁜 교육이 됩니다. 그런 걸 절대 갖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 물건 주우면 그걸 그 누구인데 주워서 가져와서 찾으러 이렇게 딱 할 때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얼마나 그 멋있게 아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걸 슬쩍 갖고 오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다 부모님들이 그 배우거든요. 내가 옛날에 하면 진짜 내 물건 주웠는데, 주웠어요. 필통을 주웠어요. 필통을 주웠는데 필통이 초록색 필통인데 아주 연필도 많이 들었고요. 필통이 좋은 거더라고요. 왜 사람이 그 주울 때 기분이 또 색다르거든요. 그래서 확 주우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는 저녁마다 가방 조사를 해요. 이 가방을 보고 이거 필통 안 사주는데 있거든요. 이거 어디서 났냐 물어보더라고요. 주웠다 했거든요. 그때 마침 해가 막 질렀는데 어디 주웠냐 물어요. 그냥 어디 주웠다니까요.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필통을 이렇게 주는 놈이 어디 있냐 이게. 이건 훔쳐온 거지. 이걸 주울 수 있냐. 막 화나더라고요. 진짜 내 주웠다 했다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그러면은 주운 자리 그 자리에 갖다 놔라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주인이 잃어버린 아이가 찾아올 거 아니냐? 찾아가도록 갖다 놔라는 거예요. 야, 그거 들고 갔는데 자존심 상하대요. 필통 들고 갔다 아닙니까? 차라리 가방 테러 들어가서 내놓고 오면 몰라도 그 들고 가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들고 가는데도 우리 어머니 또 어릴 때부터 또 이제 좀 이렇게 그런 데 있거든. 햇말도 하고 이렇게. 들고 가는가 안 가는가 쫄쫄 따라 보고 오는 거지. 갖다 놨어요.
갖다 놨는데 내가 그 주웠던 그 자리에 딱 갖다 왔는데 막 그때부터 내가 절대 물건 안 줘왔어요. 그러니까 다행이지. 지금도 도둑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남 속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막 한다. 이런 교육이요. 아주 이게 정서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치유되는. 이 정서를 확 망치거나 막 도둑질하고 이렇게 할 때요. 몰라서 그런 거지. 정서를 다 망치는 거예요. 영적 문제까지 가는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자꾸 막 거짓말하면 정서 망치잖아요. 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좀 쭉 상담 통해서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반 상담을 무시하면 안 돼요. 다짜고짜 자꾸 막 이렇게 뭐 영적 문제 이렇게 나오면요. 안 됩니다. 상담 그 학의 원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상담 학의 원리는 여러 학설들이 있겠지만은 아직 우리나라의 상담학 이런 거는 많이 발전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뭐 고려대학에서 발전이 좀 제일 발전됐고요. 기독교 상담학은 크게 뭐 별 발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책들 뭐 좀 있어도요. 그러니까 상담학을 공부해보면 골자가 뭡니까? 다 상식적으로 해보셨지요? 얘기하러 오는 내담자가 상담자가 얘기를 다 해버리지 말고 내담자가 와서 자기 문제를 스스로 내놓고 가능하면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러면 얘기하는 중에 답을 얻도록 해주라. 그러면 상담자는 결론을 잘 내려주면 되는 거다. 그게 상담학에 주로 하는 이 원리지요. 그걸 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도 참고해야 됩니다. 사람 따라서 왜 연령 따라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참고하고 해야지만 다짜고짜 막 귀신이다 이렇게 나오면요 좀 곤란해요.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상담이 잘 되지요. 그 다음에 의학적으로도 참고를 하면서 상담을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지나가는 병도 있고 있을 수 있는 병이지. 애가 오줌함 샀다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뭐 이렇게 나오면요 곤란합니다. 꿈에도 살 수가 있는 건데 아이들은.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까? 어릴수록 그냥 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들은 계속 먹고 계속 사기 때문에 기저귀를 채는 거네요. 그걸 뭐 창세기 3장에서 3장이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 물론 창세기 3장이지 인간은 다. 그러나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구분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담을 진짜 하려면 이 사람하고 이렇게 심리학적인 부분도 살펴보고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의학적인 부분도 참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과학성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좀 과학적으로 참고를 하시고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 사회지만은 사회학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주가. 제가 볼 때는 상담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필수 부분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상상 외로 이런 부분을 슬쩍 건들면 이런 부분을 참고해보면 해결될 게 많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게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영적 문제거든요. 이렇게 상담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일반 사람들도 상담 다 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은 좀 다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복음이 없는데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는데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상담 자격이 된단 말이에요.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지금 아이들이 정서가 다 무너졌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걸 살려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사실상 대화가 안 되거든요. 말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기회가 어린입니다. 그런데 바깥은 이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상담해야 되나 이유. 주로 보면 학업, 그 아이들의 고민, 영적인 문제.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담하는 중에 정서가 불안하거나 거짓말을 자꾸 하거나
도둑질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정상이기 때문에요, 이걸 잘 참고하면서 상담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실 때 일반 상담에 가는 것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일반 상담에 가는 걸 무시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식한 사람이 돼요. 그럼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훌륭한 상담이 됩니다. 영적 부분 볼 때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게 맞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상상외로 자폐와 정서불안, 정신, 간질 이런 게 많아요. 쉽게 말하면 쉽게 의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치료가 조금 불가능하다 할까요? 이런 쪽에 고민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두 번째로 고민 많이 한 부분이 순서가 나온 것이 이 학업 부분이었습니다. 무조건 공부 잘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온 것이 이제 아이들 친구 이런 거, 이런 게 순서가 나왔습니다. 부모님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자녀 건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졌어요. 자, 이런 부분들 참고하면서 영적 문제를 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 상당하게 지금 아이들의 자녀들의 고민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이제 우리 기독교 안 그 중에서 다락방에서 온 아이들만 참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좀 놀랄 일입니다. 여학생들 가운데 거의 다 부모님 모르게, 학교 선생님 모르게, 교회 선생님 모르게 성폭행 당했어요. 여기요, 이게 딱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제게 편지도 많이 했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걸 가지고 마음에 딱 넣어가지고 죄의식 갖고 있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이미 딱 부정적인 사고 생겨났단 말이에요. 조금 놀랄 일입니다. 거의 다였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이제 무슨 문제인가 하니까 얘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생활하는 동안에 어디든지 안 가겠습니까? 가는데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이 얘기를 안 한 거죠. 고민할까 싶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또 학교 또 얘기하기 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에게. 더군다나 이걸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얘기하기는 뭐하란 말이에요? 얘들이 은혜 받고 난 뒤에 얘기한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이름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다. 속에 있는 고민. 오늘 다 그리스도 앞에 다 내놓아라. 그럼 해결된다. 이랬더니요, 쓴 거야. 다. 썼는데 거의 다였습니다. 성폭행 경험담이 다 했어요. 이 중에 특별한 경우, 이제 무슨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당연할 때 이런 거는 특별한 경우겠죠. 이런 아이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집 밖에서요. 안 돼요. 집 밖에서 얘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 통해서 주로 분석들이 쭉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이거를 당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도 설명되지 않는 그거보다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줘야 되면 상담하면서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어떤 아이는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불러가지고. 그거는 좀 심각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냥 좀 영적으로 좀 그렇고요. 이들 이러면 두 예만 들자면 어떤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공부도 안 되고 그렇다. 근데 그 내용이요. 교회 다니는 오빠가 지 보고 이렇게 덕을 껴안았다. 그러고는 지 손을 만졌다. 그래 그것 때문에 죄의식이 생겨가지고 교회도 가기 싫다. 이거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다. 정말 네가 기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딴 생각 없이 그럴 수도 있고, 또 혹은 뭐 무슨 나쁜 생각이 네게 느껴졌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네가 주의를 하면 되는 거다. 왜냐하면은 그런 일은 밖에 나가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네 잘 처신하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 이건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좀 약간 좀 그렇고요. 근데 진짜 심각한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 알겠더라고요. 제가 불러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좀 세밀하게 해줬습니다.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라. 첫째로는 뭐냐? 기억하기 좋도록 얘기해요. 첫째로는 뭐냐? 이런 일들은 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경험을 신 것이다. 경험 삼아라. 두 번째로는 절대로는 네 잘못이 아니다. 너는 절대 그런 마음이 없었고 너는 그걸 몰랐다. 그런데 너를 그렇게 하는 그 어른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제어시까지 말아. 세 번째로, 세 가지면 내가 기억하라거든. 세 번째로, 네가 만약에 지금 생각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큰 영적 문제 온다. 그러니까 떨쳐버려라. 떨쳐버릴 이유, 네 잘못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아까 내 첫 번째 얘기한 대로 세상이 그런 세상이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알고 하나님이 경험시켜서 네가 많은 지도자가 되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좀 잘 알아듣게. 많아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좀 고민 부분들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상상외로 아이들 가운데 공부가 제일 고민된다는 말은 해나이가 없어요.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상상외로 공부 고민은 쓰질 않았어요. 요 고민 제일 많이 썼고, 역시 두 번째 아이들 고민은 여러분 참고하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상담할 거니까. 아이들이 부모님의 불화, 여기에 제일 고민이 많아요. 이거는 숫자로서는 이게 제일 많고요. 심각성으로는 성폭행이고요. 근데 아이들 부모 불화, 이거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이런 거 아이 집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얘기 다 우리 해야 되는 얘기들이니까. 부모님이 합수훈련 받고 외국으로 캠프 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다락방 하는 이웃집에 맡겨놓고 갔는데 그 이웃집에서 건드린 거예요. 그런 것도 계획을 썼어요. 그래, 어머니는 전도하시라고 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이런 얘기를 하고 부모님도 하려다가 어머님이 고민될까 싶어서 안 했다. 또 그 다음에 그분들하고 어머니하고 관계가 이상하게질까 싶어서 안 했다. 자기는 그 집에 가기 싫다. 어머니는 다음에 어디 가면 또 그 집에 나를 맡길 것이다. 이렇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렇게 볼 때 그래 말이야,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제일로 고민 많은 게 부모 불화입니다. 이거를 꼭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이해를 안 시켜주면 상처가 됩니다. 일단 얘기해 줬어요. 지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한 번도 안 싸운 집은 거의 없다. 만약 있다면은 그거는 비정상이다.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말로가 싸우든지 인상을 쓰든지 그릇을 던지든지 뭐 싸우겠지. 이 사람이랑 의견이 야말 수인데 뭐. 얘기해 줬어요. 아나니아 사피라는 안 싸워가지고 문제가 왔다. 이렇게 쭉 해줬어요. 아이들 보고 쭉 설명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를 해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게 상상외로 상처가 된다니까요. 이러고 아이들은 빗나가는데 그걸 상당히 참고합니다. 얘들은 밖에 나가서 죽도록 맞은 거는 말 안 해도요. 집에 와서 부모님이 어떻게 좀 맞아 이런 건 딱 상처되어 있다가요. 집 나갈 때 그걸 이제 참고하는 거죠. 애들은 그렇습니다. 상상외로. 그리고 상담하시면 참고하셔야 될 것은 애들은 상상외로 우리보다 깊고 또 상상외로 이게 또 혼돈스러워요. 어떤 거는 질문하는데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얘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데 내 똑같은 아이가 어떨 때는 얘가 질문해도 어린애 같다. 이런 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참고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저녁에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번 여름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있는 정신적인 문제 치유해 주시고 마약 얘기를 미리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근데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현장팀 사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상담 내용과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일반 상담하고 다른 것은 일반 상담은 만나서 하는 상담이지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번 상담을 통해 가지고 또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이들을 좀 완전히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내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열쇠입니다. 파악을 대충 하지 말고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 밖에서 하는 상담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상담할 때 어떤 그 장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만나서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상담은 일반 상담학 쪽에서 말하는 상담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안에 와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훨씬 다른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부분이 뭔가 하니까 파악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중고등부 제가 맡아가지고 아예 바인더 노트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학생들은 파악을 다 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한 파악이 뭔가 하니까 이 가정에 관한 파악입니다. 이걸 대충 하지 말고 철저히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아이들을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미션 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은 학생 하나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학생 회장인데 말 듣질 않아요. 걔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근데 투표해가지고 회장이 돼가지고 있긴 있는데 교회 일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얘를 알고 봤더니 잘 믿는 부모님들 잘 믿는 집의 아이예요. 근데 얘가 하여튼 이상한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일을 방해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좋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이 죄를 그냥 없앨 수는 없으니까 빨리 한 해 지나가가지고 다음 회장 뽑는 그게 기도 제목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의 가정을 한번 세밀하게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제 다른 교인들은 잘 모르는 거지만은 제가 몇 가지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어머니가 잘 사는 집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나가고 없는 거예요. 없고 아버지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돈 잘 버는 사람이에요. 뭐 이유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자기 집에 그러면은 어머니 역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떤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다방에 일하고 있는 여자예요. 다방에 있는 여자가 가정주부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얘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른 봤는데 생긴 모양도 일반 가정주부처럼 해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고 그리고 너무 젊었어요. 어느 정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이해를 빨리 했습니다. 그 아이가 왜 저렇게 됐는지. 그 할머니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권사님이고
그 후에 형은 대학생인데 형은 뭐 이해를 했는지 잘 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여동생 하나 있는데 걔도 잘하고 있고 얘만 딱 그런 거예요. 유달리 얘만 그런 거예요. 그 이제 한 번씩 알고 봤더니 뭐 휴일이 되면은 다른 아이들은 자기 어머니 찾아 안 가는데 얘는 가요. 어머니 찾아가서 뭐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상처가 된 거죠. 가정에 일어난 문제로 상처가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상하게 그 아이에게 뭐 잘해준 것도 없지만은 이상하게 말도 달라지고요. 내가 그 아이 보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뭔가를 이해해주는 그런 눈빛. 얘가 내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결국에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잘하고 믿음 좋은 부인도 만나고 집사도 되고 저는 이제 뭐 나이도 목사 되니까 이제 집사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또 이사를 왔는데요. 영도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교회 집사로 좀 있다가 이사로 또 갔지요. 그래서 그거 볼 때요, 야, 참, 이 사람은 이렇게 여러 번 변하기도 하고, 나는 그때 보고는 나는 전도사하고 가는 학생이니까 아주 어리게 봤는데, 나이 차이도 별로 없고요. 뭐 그렇게 금방 이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상담을 할 때 가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입을 함부로 열면 안 되고요. 잘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아이 개인에 관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개인에 관한 파악을 잘해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학업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가정의 부모님들은 정확한 역할을 잘 못합니다. 욕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 책임지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반에 아이들이 몇 명 되는지 몰라도 교회 아이들이 뭐 수만 명 됩니까?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얘가 공부 잘하는 아이다, 못하는 아이다,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걸 파악을 제대로 해야만 얘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의 개인에 관한 장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세밀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그 아이에게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이의 취미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중에서 더 성격까지 이렇게 왜 마을에서 클 때 보면은 그 한 마을에서는 크지 않은 사람 어릴 때는 보면 이렇게 한두 살은 친구 아닙니까? 마을에서 보면은 나이 동생 어린 것도 친구라도 그냥 친구가 아니고 말을 이렇게 존대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죠.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 국민학교 6학년 때죠. 국민학교 6학년 때인데 우리 집 옆에 그 동생은 5학년이고 걔 형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저희 다 친구지 이제는. 그런데 부를 때는 뭐 이름은 잘 안 부르지만 그 말은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거 5학년짜리 되는 아이가요 날 보고 하는 말이 형 우리 해수욕 가자 이러더라고요. 저는 남여름생한테 얘기하면 한 적이 있죠. 이번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죠? 해수욕 가자 이러더라고요. 야 해수욕 가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냐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돈을 벌어가지고 가져가라 이러더라고요. 5학년 되는 게 똑똑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 했더니 우리 친척이 저 밑에 내려가면 시내에 동아 아이스케이크 집 하는데 우리가 오늘 아이스케이크를 팔자는 거예요. 아침에 가가지고 내일 아침에 팔고 그 다음날 가자는 겁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일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그 이제 걔 이름이 종열인데 그냥 동네에서는 막 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척이니까 뭐 보정도 없이 그냥 아이스케이크 통하고 그걸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냉장고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선풍기 뭐 있을까 말까 시대인데 부채 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동네마다 이제 아이스케이크 지나가면 팔면 그 사 먹잖아요. 더우면은. 내가 따라가긴 갔는데 아이스케이크 통 그거 꽤 무거워요. 근데 얘는 5학년이라도 내보다 좀 컸어요. 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는 어릴 때부터 표준이었으니까 좀 그래.
조금 그 얘가 나보다 커요. 이래 짊어지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이제 얘는요 딱 나서자마자 이 아이스케이크를 팔려고 하면은 통만 짊어지고 다니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내면 안 돼요. 음악을 딱 넣으면서 싹 이래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하겠는 거 있죠. 얘는 5학년밖에 안 되는데요 딱 나서면서 바로 싹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내가 걔를 계속 따라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 대체 아이스크림 아자 나와야 되거든. 이게 딱 벌어지다 또 다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걔는 그럼 저를 갔는데 나는 이제 2주기로 간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 번도 소리를 못 낸 거예요. 이게 통을 짊어지고 다니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데 이제 돌다가 이제 어느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가 벌써 저쪽 오는데 소리 나더라고, 얘는. 그 날 보고 하는 말이, 형 많이 팔았나 물어보더라고. 나 하나도 못 팔았거든. 그 얘가 하는 말이, 오늘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 팔고 또 한 통 때려 간다는 거지. 그때 내가요, 무슨 뭘 느끼는가 하면요, 나는 왜 이럴까 싶더라고요. 그 왜 자기에게 오는 그 뭐랍니까? 그 실망감 있잖아요. 그 막 부끄러운 거, 이런 거, 패배감. 얘는 뭐,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자우지가. 그래서 나는 그걸 들고는 하루 종일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게. 저녁 때니까요, 다 녹아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변명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제 그래도 거짓말 한 거지. 이제는 걔 뭐야 나 오늘 피곤해서 난 못해서 안 팔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잘 팔리던데 팔지 하면서 그래. 그래 통 들고 와서 주인에게 얘기나 주인이 보더니 막대기가 그대로 있거든. 이 막대기도 이제 그냥 넣은 거 하고 들어가가 녹은 거 보면 알거든요. 이 보더니 우리 오늘 장사를 안 했구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집에 딱 오는데 이야 이게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걔는 내가 틀림없이 나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거든. 얘 공부도 못해요. 공부도 못하고 애도 막 보면 막 신발 같은 것도 우리 어릴 때 그 신발 남학생들 그 말표 뭐 고무신 이거 신으면 오른쪽 왼쪽이 있거든요. 이 언제 있으면 내가 딱 신는 순간에 아 이건 잘못 신다 잘 신다 알잖아요. 얘는 노상 바깥 신고 다니나요 이게.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그 뭐랍니까 느낌 그거. 그래서 내가 얘가 이게 상당히 이게 뭐 대단한 놈이구나 이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세월이 혹 지나면 이제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뭐 누구 어딨냐. 그래서 요새 그 종렬이게는 많냐 물어봤더니 그게 뭐 술집에서 뭐 나팔을 분다든가 뭐 이렇게. 그 내가 얘가 어릴 때부터 음악을 잘하더만 이게 나팔을 불고 나서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에 만났어요. 이번에 내가 이제 일본에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공항에서 날 보고 막 굉장히 누가 반가워하더라고. 보니까네 걔예요.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예수를 그걸 잘 믿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안수집사가 됐어요. 일본에 들어간 지 20년 넘었다라더만요. 그리고 일본 들어가가지고 일본에 있는 대학에서 작곡가를 졸업하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하더니 얘가 쉽게 말하면 음악인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술인이 된 거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현철 씨인가 이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곡들을 많이 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곡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 장로님이잖아요. 무슨 노래 잘하는 장로님, 임동진 장로님인가 그분을 불러가지고 자기 곡을 주어서 노래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게 내가 테이프를 주는데 보니까 뭐 작사 작곡 이런 걸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내보고 하는 말이 안수집사다는 거예요. 아, 그래 잘됐다. 네 신앙생활 잘해라. 걔가 학교 다닐 때는 치락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 길들이 다 있어요. 벌써 이 특기만 잘, 이 야애는 특기를 잘 살리는 거지 말하자면요. 아이들의 학업을 잘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이 깊이 봐야 되는 것이 그 아이에게는 이런 얼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본인에게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모님에게도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어떤 겁니까? 이것까지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주로 어떤, 개인 어떤 뭐 문제 같은 이런 거, 쉽게 말하면 나쁜 거 말이에요. 이런 거 있는가 없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목요일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성가대가 들어가서 이제 위에 옷을 벗어놓고 이제 성가대 옷 갈아입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성가대원들이 지갑이 뭐 잊어버렸다, 돈 없다,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혹. 그래서 내가 그때 뭐 내가 목은 이래도 그래도 뒤에 베이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딱 볼 때는 내 머리 언더 스치기를요. 아이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그 타임을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란 거 있죠. 여학생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 믿음 있는 집 여학생이. 돈도 있는 집입니다. 그때 그 애가 여학생인데 한 5학년쯤 되는 이런 아이인데요. 애도 그 켜요. 그거 잘생기고 이런데 얘가 세상에 그거 싹 들어가가지고 주머니마다 막 뒤진 거 있죠. 그 나하고 딱 맞받으친 거지. 그 느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 애들이 왜 뭘 이렇게 주워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가 내가 잘 아는 아이인데 그것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아이가 뭘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 와가지고 성가대원들이 벗어나는 옷마다 손을 집어넣어 찾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느낌이 막 이상한 느낌 딱 오는 거 있죠. 그때만 해도 내가 몰랐어요. 뭐 영적인 문제가 뭐다 아이들이 습관이 이런 건 몰라가지고 내가 막 걔를 불러가 걔 이제 뭐라 한 거예요. 뒤태로 가서 막 욕을 하면서 막 도둑년 어떻게 하면서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못 낸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습관도 있다는 걸 알고 잘 그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들도 속이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모르니까 그 좀 잘 봐야 돼. 재미삼아 하나도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특히 친구요. 이것 따라 거의 다 뭐 하기 때문에요. 나쁜 아이 아닌데도 친구 따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주로 이제 뭐 하고 노는가를 여러분 선생님들이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조금만 연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꼭 봐줘야 될 것이 얘가 혹시 학교 어떤 환경 때문에 고민이 있는가 없는가 봐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많습니다. 중학생 하나가 자꾸만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고 막 자꾸 학교를 막 하라고 뭐라 하는 것이죠. 근데 상상치도 못할 일이죠. 얘가 왜 학교를 안 가냐. 내가 중고등을 맡아 있는데 얼마나 고민됩니까? 파악해낸 거예요. 얘가 얼마나 키도 크고 잘생기고 착한데 얘가 학교 올라가고 내려가는 길에 자기 학교 아이하고 바깥에 아이고 형성되는 불량배인데 매일같이 당하는 거예요. 얘가 매일같이. 그거 이상하죠. 말하면 될 텐데 그거를. 그 한 아이들 중학생인데 그 걔들이 뭐 겁을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그만 아이들이. 근데 얘는 거기에 겁을 잔뜩 먹는 거죠. 어느 정도 중학생들 어리석나면 네 만약 이걸 말하면 이제 너는 죽는 줄 알아라. 요 말에 겁먹어 안 하는 겁니다. 만일 네가 내게 이런 일이 있었다, 네 말했다면 너는 학교에서 이제 다 살 줄 알아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말 그거 겁먹고 말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걸 알아내가지고 갔거든요. 그걸 다시 중학생이 뻔한 거 아닙니까? 나타나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는 걸 잡아왔는데 잡아놓으니까 막 얘들이 뭐 얼마나 벌벌적 그냥 다 이제 적었지. 이름 적고 나이 적고 이제 이 부모 이름 다 적고 전화번호 다 적고 다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제 꿀 앉혀놓고 적고 얘기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 얘기했죠. 마지막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 이후에 안 그렇게 하면 나도 이건 없었던 일로 하겠다.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 길로 없어진 거예요. 중학생들은 또 고등학생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라도 봐야 됩니다. 그 얘가 그날 편안하게 이제 학교 뭐 중학교 뭐 1년밖에 안 남은 거지만은 잘 다녔습니다. 그 위기가 그렇게 올 수도 있죠. 상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제 교회 생활도 어떻게 하느냐를 파악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상담하고 다릅니다.
일반 학교 상담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빨리 하는 것이 상담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거 하고 난 뒤에 얘들하고 이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주는 가운데서는 이 아이가 주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꼭 잡아줘야 돼요. 제보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국회의원을 했던 그 김광일 장로님이 제보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 전도사님이 훌륭한 전도사예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은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기도였대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니는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다. 니는 목사하지 말고 앞으로 공부해가지고 법관이 되라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전도사님인가 하니까 매일같이 만나면 얘기하더래. 니는 이 합천에 있지 말고, 합천 시골에 있은 거예요. 근데 합천에 있지 말고 부산으로 가라. 아니면 서울로 가는 걸 가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전도사님이 하도 그렇게 얘기하나 그 말을 듣고 부산에 이제 친척집으로 왔는데, 합천에 있을 때에 중학교에서 전체 1등을 했는데 부산에 와서 시험 치니까 반에서 13등 나오더래요. 그 차이가 나는 거지. 그때부터 막 공부 또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법관이 되어진 겁니다. 그 장모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 전도사님 아니었더라면 그냥 막 시골에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미래를 전도사님들이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달란트를 딱 쳐다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얘들에게는 일반적인 거와 특별한 은사가 무엇인가를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미래도 붙잡아 줄 수 있는요. 교회가 이까지 안 주고 가지면 인재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됩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는 교회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의 상담들을 쭉, 이러면 여름 성경학교 얼마나 효과가 큽니까? 다른 때도 되지만은 여름 성경학교 때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한 3일 동안 같이 있을 수 있는 기회고요. 가능하면은 휴가 같은 걸 요때 내시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한 3일 동안 쭉.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저녁에도 같이 자면 더 좋고요. 요때만 이렇게 해서 깊은 상담들을 하면서 이렇게 평생에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학교는 또 하나의 행사로 거치게 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제는 여름 동안이만이라도 이제 규모들을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떤 규모를 심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여러분 밑에 배우고 있는 이 학생이 누구냐? 렘넌트입니다. 미리 이 단어를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대통령보다 더 높은 단어가 있는데 그게 렘넌트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직업이나 명칭 가운데 제일로 가치 있는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렘넌트라는 사실을 알고, 이사야 6장 13절 사실을 알고 렘넌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너는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규모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렘넌트가 맞기 때문에 너는 규모를 갖춰라. 어떤 규모를 갖추는 거 하니까 그동안에 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도 얘기도 좀 해주고요. 이럴 때에 굉장한 영향이 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필요한 위인들 한 10명 정도는 읽고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는 굉장히 영향이 가는 겁니다. 거의 영원히 갈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조용한 저녁 시간에 선생님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과일도 먹고 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위인 얘기를 해줬다 이 말. 이게 남는 겁니다. 영원히 남아요. 부모님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선생님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규모를 갖춰줘야 될 것이냐?
여름 성경학교는 동안만이라도 해야 되겠고 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세계를 정복한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시간표를 잘 짰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쓴 전문용어가 딕테이트 타임이죠. 지난번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표를 짜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짜야만 이 됩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습관이 들어간다면 그는 대성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해봤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왜 안 되는 거 하니까 학교 아니면 집 교회인데요. 뭐 될 수가 없죠. 뻔한데. 그러면 주로 얘들이 연구해야 될, 읽어야 될 책을 가지고요,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를 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슬쩍 얘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이번 여름에는 놀러 가는 것도 가고 운동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이런 책들은 읽어봐라. 책을 재미나게 한번 읽은 걸 얘기를 쭉 해줘요. 그게 또 영향 가는 겁니다. 선생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일평생을 좌우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책 절대 안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선생으로부터 그 영향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중고등부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 딕테이트를 하시라. 꼭 그렇게 하세요. 혹시 저하고 같이 20몇 년 전부터 전도 운동한 사람들 몇 명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제가 차가 내 승용차가 딱 생기고 난 뒤부터, 그렇게 10몇 년 전부터지요. 그때부터는 뒤에다가 제가 많은 책들을 실어 다녔습니다. 소책자를 비롯해 책을 가득 실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만나면 이제 얘기하고 그 책을 주는 겁니다. 어떤 학생을 만났더니 자기는 선교사가 된대요. 그러면 선교사가 뭐다, 선교사 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뭐다, 전도가 뭐다 설명을 주겠어요. 하고 난 뒤에는 내리면서요, 제가 소책자 가운데가 선교사가 되려면 책 있잖아요. 그걸 준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안 읽을까 싶어서 네 읽고 난 뒤에 책을 갖고 오느라, 일주일 후에, 요거 읽는 데는 1시간도 안 걸리니까 읽고는 가지고 오느라, 올 때 그냥 가져오지 말고 네가 좀 느낀 점이 있으면 좀 써서 내봐달라. 이 교육입니다. 그런데 걔는요, 그거에서 엄청난 충격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선교사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내게 했기 때문에 더 충격은, 제가 그 말 하자마자 선교사 되려면 책을 골라줄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마침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준 거예요. 그 왜 IVP인가 나온 소책자 있잖아요. 그거 준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말하면 잔소리 돼요. 왜냐? 부모님이 말하면 먹히질 않아요. 자기는 매일 앉아 텔레비 보면서 책 보라는 건 안 먹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학교 선생님은 더 중요하고요. 여러분 교회 선생님이 조금만 그거 하면은 아이들이 하는 얘기는 그대로 다 먹혀 들어갑니다. 이상하지요. 집에서는 말 듣던 아이들이 유치원 가가지고 말 듣는 거 보세요. 난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딱 갔더니요, 그 다음날, 그러나 유치원 교육 그래서 대단하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날 텔레비를 보다가 딱 일어서요. 텔레비 나오는데 딱 일어서다. 그러다 부동자세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리디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내가 야 왜 그러냐 물었더니 끝날 때까지 딱 하더라고요. 뭐냐? 동해물과 그거 나오는 거야. 쫙 이러고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 유치원 가서 배운 거요. 아, 교육이 무서운 거구나. 한 번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이야기했더니 임마 뭐자 뭐 이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정식적으로 말하더라고. 임마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욕이냐 하니까 그거는 욕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학교 이제 유치원 하도 욕을 하니까 선생님이 그 욕이니까 하지 마라 막 그랬겠죠. 이게 보세요. 그게 이렇게 믿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생님이 이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를 하라.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도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를 하라. 이미 복음은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얘들은 복음 가지고 책 보면 다릅니다 벌써.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진짜 눈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책 읽으면 그거는 그냥 잡탕되는 거야 막 들어가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 읽으면요 전부 길이 보입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독서를 가지고 딕테이트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이번 여름에 아이들하고 모여서 책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그게 얼마나 영향을 가는지 모르죠.
그리고 텔레비는 봐야 되지만은 텔레비를 너무 보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만화책도 봐야 되는데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보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만화책은요, 이 성경책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그 스탠드불을 켜놓고 글자만 쫙 있는 책을 읽는 것이 편안하겠습니까? 만화 그림 있는 읽는 게 편안하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편안한 스탠드불을 켜놓고 읽는데요, 글자만 딱 나와 있는 책이 가장 정서에 편안해요. 그리고 그림으로 딱 만화를 다 해놔버리면요, 상상력이 줄어지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만화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그것만 늘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텔레비 같은 이런 것만 늘 보면은 그만큼 이 뇌에 굉장히 손해가 됩니다. 아이들이 책 읽고 생각하기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선생 누구냐 따라서 이게 다 좌우되는 겁니다. 전도사 한 명만 딱 옳아버리면요, 애들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혹시 전도사님들 계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전도사님들만 몇 명 눈 떠버리면 이게 아이들 전부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실제적인 감정을 전도사님 설교하면 몇 마디 몇 마디 아이들 영향 확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 보세요. 그래 교육 됩니까? 시험 치도록 막 졸아 나가죠. 지금 아이들 뭐 취직 때문에 지금 막 시달리죠. 뭐 대학 들어가는 그런 때문에 지금 시달리죠. 다 시달리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선 편한 거 막 텔레비 보고 노는 거, 게임 봐서 막 오락하는 거, 이런 걸로 시간 다 보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죽어갑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요, 일기를 꼬박꼬박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 좋고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요, 이게 지금 A4 용지 4절지, 이게 몇 절지입니까? 16절지입니다. 이런 종이에다가 제가 메모할 거를 다 한 겁니다. 다 해가지고는 이게 지금 적어도요, 석 달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석 달 가지고 다니면 날섭니다. 그러면 석 달쯤 지나고 나면은 거의 다가 이 업무가요,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요대로 갖다가 내 이 서랍에다 갖다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새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요걸 해가지고 어디다가 넣는 거 하니까 가장 내 가까운 주머니에다 넣어 놓습니다. 여기에 넣으면 간편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제가 보통 일꾼들, 우리 뭐 비서들, 사무간사들 이렇게 일을 지켜보거든요. 메모를 안 해요. 이게 메모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메모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잊어먹습니다. 잊어먹는 까지는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원나설 원장님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데 뭐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부탁을 했으면 내가 그걸 메모를 해놔야 돼요. 무슨 뭐 유치원 무슨 이렇게 뭐 강의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적어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때 일이 바로 완성 안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일이 나중에 한 2주일 있다가 또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또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메모를 안 해놓으면은 정의도 넘어가 버려요. 근데 보통 보면은 보통 일꾼들이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일을 무슨 지시를 내려놨단 말이에요. 내놨는데 이거를 메모를 해놨으면은 늘 챙겨서 내는데 보고를 해주게 됩니다. 아, 이건 이렇다 이렇다. 지금은 진행 과정이 이렇다. 이 해주게 되는데 잊어먹고 있는데 뭐. 왜냐면 그때 듣고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다시 머리를 발전시켜 가지고 또 물어봐야 돼요. 그럼 뭐 하려고 비서를 들여놓습니까? 내가 다 하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무관사 보고도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라. 기록하는 습관. 이걸 언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 하니까 초등부터 가르쳐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틀림없이 큰 힘을 됩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해보면요, 굉장히 많은 걸 놓치고 뭐저고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수첩에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첩을 만약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엄청난, 요즘 뭐 컴퓨터에서 넣어놓으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 종이 있어 이걸 모아놓고 내가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다가 이제 이걸 전체를, 외국 갈 때는 그게 모아놓은 걸 몽땅 집어넣어가지고 가방에 딱 넣어 가는 거예요. 가면 이제 미국 같은 데 가면 열매시나 그때 가면서 또 새로 정리하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내가 챙길 건 챙기고, 어떤 연락할 사람은 따로 빼고, 이렇게 이제 명함은 명함대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를 쭉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 위에 사람이 제 일을 시켰다. 그 일은 완전히 완성 딱 돼서 마무리 딱 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업도 그렇게 해야 돼요. 장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요, 틀림없이 이 습관을 언제부터 들여야 되느냐? 어릴 때부터 들여야 돼요. 이게 거의 선생님들이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모를, 왜?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기록하는 거, 네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 뭐 일기를 쭉 쓰면 좋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 기록하는 거,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기록을 쭉 하는 거, 이런 것은 가르치면 애들의 교육은 특수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에게 지금부터 너는 구구 노트도 있고 산수 노트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노트는 없지 않냐? 그러면 되겠냐? 아무리 전도사님이 설교를 재미없이 하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친다 할지라도 학교 노트는 다 있잖아요. 그러면 너는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설교를 기록하는 노트를 만들어라. 그 중에 만약에 한 명이라 알아들으면 그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여기에 응답받은 것도 기록을 해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아이 가운데 국회의원도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왜 다락방에서 복음을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볼 때나 성질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볼 때는요,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얘기했으면요, 이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놔두고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다가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감싸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이대로 다 넣어가지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 요대로 설명하면, 그러면 이거를 또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이거를 전부 감싸가지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나쁜 놈이 보면은 반복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맨날 또 그 소리 그 소리 그 소리. 장사꾼이 들으면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반복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길이 나와요. 거기서 엄청난 길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를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복음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안타깝게도 큰 인물 같은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그런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안 하면은 초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중고등 가면은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뿌리를 못 내립니다. 이미 교수가 되거나 거기 돼가지고 복음을 하면 못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유치부, 영아부, 태아부, 초등부까지요. 중고등부도 중요하지만은 요때까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은 복음 하나를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라. 이제 성공합니다. 그러다면 틀림없이. 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운영에 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참고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꼭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반 운영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기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가정 방문하는 식의 전도잔치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꼭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효과가 납니다. 전도잔치를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만 모으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안 그러면 모으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뭐 아이들 유혹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아이들 가운데 가르치는 아이들이 10명 있으면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가정 중심으로 전도 초청 잔치 할 수 있는 집이 3집 이상은 나옵니다, 보통. 그러면 해도 큰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만약 이게 여름 성경학교 전체 준비돼 버리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사실은. 가정 방문을 하는 전도 잔치를 준비를 해라. 왜냐? 그래야만 나중에 다락방도 가능해집니다. 여름 성경 끝나고 난 뒤에. 거기서 이어서 다락방 그냥 하는 거지. 여기 아마 우리 일부 예배 지휘하는 이동희 권사님, 부산서 참석에도 안 오셨겠죠. 그분하고 내하고 만나자마자 그분 집이 굉장히 커요. 옛날에. 잘 됐죠. 대방 통하잖아요. 그것도 집사거든요. 집사님. 여기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하고 여기서 다락방도 하고 하자니까 좋다. 집 큰 데다가 마루가 2m 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당 되잖아요. 그거 보입니까? 그 집 뒤에 마당이 또 있는데 마당에다 텐트 친 거예요. 완전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그 마라애들이 관심 가지고 전부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그 남편이 장로님이 해양대학의 학장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집이 알고 봤더니 해양대학 간사예요. 해양대학 학장이 주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이 크지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대학 교수 집 자녀들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가만 앉아가지고 뭐 복음 전할 수 있지요. 전도문 열리지, 양육되지, 화목되지, 뭐 다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꼭 그래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요 지역별로 연기를 자꾸 시킨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를 무조건 모으려고 하지 말고 조직을 지금부터 활용을 하시라. 그래야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역별이란 말은 구역과 학교도 포함됩니다. 학교 중심 지역을 만들기도 하고요.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학교 옆에 큰 집이 있으면 그거다 지금부터 캠프를 만들어라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말만 해주면 됩니다. 지역의 집사님들이 힘을 합쳐서 여름 성경 교사 안 해도 좋다. 그럼 여기를 다락방 열기로 하고 여기서 지금부터 아이들을 초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름까지. 그럼 방학 딱 돼버리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전도 쪽지 만들어가지고 방학하는 날 가가지고 문 앞에서 막 돌리고 이 짓을 하니까 아이들이 유혹됩니까? 결정 다 해놨는데 방학하자마자 가기로 결정 다 해놨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 유혹하려고 말이 그 쪽지도 오만 것 떼만 걸 다 만들어가지고 유혹하니까 얘들이 마음 들뜨는 거예요. 한 번은 보니까 뭐 서울서 내가 여름 성향이 쪽지 어느 다른 교수인데 보니까요 타이틀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어떤 쪽 뭐 어떤 해수욕장 간다고 이게 뭡니까 그 아이들 타는 그걸 탁 그려가지고 만들어놨다. 애들이 그걸 보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서울 아이들 보고 바닷가 간다 해보세요. 이게 마음이 얼마나 들뜰 겁니까? 과연 여름 성경학교 되겠냐?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이걸 성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실패한 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있는 걸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 가정을 중심해서 전도 초청잔치를 미리 벌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지역을 중심해서 학교를 중심해가지고 다락방에 주력 미리 만들어요. 이래가지고는 어떤 데는 만들어 놓으면 지금 찬양 나오는 거 있죠. 이걸 미리 다 해봐. 와서 대회한다니까 대회. 첫날부터. 이래야지 저기 좋은 찬양을 어떤 아이들 와서 한 3일 동안 그래 불러가지고는요 잘 소화가 안 돼요. 지역지역에 다 해갖고 와요. 아예. 그래갖고 여름 성경하는 중에 첫날이나 이튿날 이게 부르기 대회한다니까요. 잘해요 아이들이.
자, 아이들하고 함께 반끼리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가 뭔가도 가르치고 모임이 뭔가도 가르치고 주고. 자, 여름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하든 이전에 하든지 남학생들은 주로 보니까요 간단한 체육회가 좋아요. 우리 반만. 이게 또 효과 나더라고요. 그냥 팀, 두 팀 복잡하게 준비하지 말고 공 하나 들고 가서 두 팀 나 차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굉장히 화목돼요. 또 여학생들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피구라든지. 옛날 우리 어릴 때는 맨날 여학생들 오자미 그거 던지기 했잖아요. 이거 그렇게 재밌어요. 해보면은. 이거 해보니까 또 어떤 여학생들은 보면 알잖아요. 이게 막 기능이 벌써 나오지. 몰랐던 걸 발견하게. 한 번은 축구를 했는데요 여학생도 같이 끼어서 했어요. 그거 해보니까 또 놀란 거죠. 여학생 가운데 축구를 또 그래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많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막 서로 알게 됩니다. 전에는 교회만 왔다가 그런 걸 하고 나면 교회 오면요 서로 알게 되니까 같이 이제 웃는 의미도 달라지죠. 이렇게 잘 이렇게. 중고등학생 같으면 좀 상어생 같으면 행군이 참 좋습니다. 딱 1일 코스로 차 타고 놀면 행군을 쫙 하는 거예요. 이번 기도해 주세요. 5월 22일부터 6월 며칠까지입니까? 12일 동안 우리 경주 미래제도자 훈련은 학생 전원이 경주에서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걸어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10며칠 걸려요. 중간중간에 같이 자고 중간중간에 같이 걷고 중간중간에 같이 기도하고 걸어서 이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 순례 대행진이요.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이번에 시험 쳤거든요. 시험 다 끝나고 바로 지금. 그러고는 이제 무장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새로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해보면은 금방 편합니다. 스스로 이게 이탈자 편합니다. 또 이런 걸 해보면요 금방 약한 사람 편합니다. 그럼 서로 막 도우게 돼요. 그리고 이거 해보면 꼭 말 안 듣는 놈이 있어요. 이런 걸 스스로 보고 알게 됩니다.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보고. 한 번은 중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갔는데요 같이 가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요. 이제는 왜냐하면 행군은 좀 너무 날이 그렇고 해서 그때는 열차를 타고 간 거예요. 아 이게 말이지 내릴 때가 됐는데 한 놈이 없는 거 있죠. 열차에서. 참 희한한 아이들이 있어. 없어요. 그럼 열차가 중간에 서서 내려갔단 말 아니에요. 그때 그 완행열차 비슷한 걸 탔는데 이게 뭐 중간에도 내려갔는지 이게 뭐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고등학생 정도 걱정 안 돼. 중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아찔하대요 이게. 그래갖고 막 온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이게 없어졌다고 이제 막 찾고 이렇게 찾았어요. 어디 있냐? 변소서 자요. 나 희한한 놈 다 있어. 변소서 자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그 애가 평소 때 이상한 짓을 해내냐?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 왜 그랬냐니까 너무 잠유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잠깐만 변소 나와가지고 화장실 의자가 자야지 화장실에 자냐 그래. 그냥 편안하게 길에 있다 자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요 다 해보면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좋습니다. 해보면요. 자, 주일학교 전체입니다. 주일학교 전체는 이것도 꼭 하란 말이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체에서는 두 방향으로 하세요. 두 방향으로 하는데 반드시 두 방향이 좋을 겁니다. 전체 대회하는 쪽으로 몰아갔어요. 하나는 이게 말하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체 대회하는 쪽으로 몰아가면서 또 한쪽은 분리를 시키는 작전을 써요. 요게 다락방입니다. 전체 모임을 분리시키는 소그룹 모임으로 만들어 가세요. 이래야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교회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경우는 괜찮은데
보통 그냥 개척교회나 조그마한 교회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한 200명씩 100명씩 모아놓고 할 거 아닙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고 말이요. 그때는 막 율동이나 찬양이, 몸 찬양이 먹힌단 말이에요. 먹히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분리를 시키라. 그러면 가정 방문회가 준비했던 거, 지역에서 준비했던 게 활용이 되는 거죠. 아주 효과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상합니다. 이게 딱 분리식 흩어놓고 하면요, 이 말씀이 들어가요. 또 선생 하나는 또 웃기지.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애들을 딱 모아놓고 불 다 꺼버리고요, 촛불 딱 해놓고 해요. 또 애들 또 시작, 촛불 켜면 또 조용합니다. 이게 또 그렇게도 늙은 놈들이 그렇게 분위기, 우리가 분위기를 가지고 아이들을 뭐 지금 현혹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는 여름 성경학교만은 가능하면 부모와 함께. 이런 소그룹 모임할 때 부모님 관계하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좀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나서 뭔가 좀 이렇게 남는 게 있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고 난 뒤에,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난 뒤에 막 뭔가 교회가 좀 뜨거워지고 교사들도 힘이 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요, 전부 교회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소그룹으로 다 했습니다. 지역으로. 그러니까 집사님들 잘 가져옵니다. 이렇게. 얼마나 재밌는지 말이죠. 집사님들도 하나가 되어버려요. 지역으로 이렇게.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회는 뭘로 하는 게 좋는가 하니까, 이 쉽게 말하면 했던 우리 몸찬양 있죠. 몸찬양이라든지 배웠던 이 찬송, 노래죠. 이런 걸요, 대회도 하고요. 뭐 잘합니다, 애들은. 여기다가 또 어떤 아이들은 이 장기자랑 같은 거 잘해요. 저는 조금 놀란 것이 요즘 애들은 진짜 다르다, 우리하고는요. 나는 아이스케이크 아짜 소리도 못 냈는데요, 얘들은 나와가지고 저거 하고요. 어떤 보통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대안학교 갔더니 얘들이 뭐라 하냐면요, 뭐 질문할 거 없냐 손떡 들더니 하는 말이, 노래를 함께 부르십시오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사회 안 본 지가 오래됐어요. 사회도 봐야 되는데 사회 안 본 지 오래되니까 찬송을 잘 이렇게 책임 있게 불러보질 않았다. 그냥 혼자서 뭐 부른 것이지 그것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찬송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근데 뭐 얘들은 뭐 저거 불러보겠다. 어떤 하나 나오더니요, 자기가 부르겠더라더라고. 그리고 부르고 나고 난 뒤에 안 들어가요. 하나 더 부르면 안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래 걔가요, 세 곡을 부르더가요. 노래도 잘해요. 차이가 나구나. 우리는 옛날에 왜 노래 안 하려고 막 숨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잡혀오고 막 이렇게. 잡혀오면 노래 더 안 나오지. 요즘 애들은 잡혀 이러는데 스스로 와서 한다니까, 그냥 몇 곡씩 그냥. 이렇게. 참 잘 된 거요. 이런 대회를요, 한번 전체를 쫙 이렇게, 교회가 분위기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를 하란 말이야. 저 언약 없고 복음 없는 종교밖에 없는 단체들도 많이 했습니까? 그걸 능가하도록 축제를 해요. 가능하면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교회 아이들이 너무 바깥 문화에 눌려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바깥 문화에 눌려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여름에 멋있게 준비해가지고 어린 아이들 몽땅 거리 찬양을 한번 해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 교인은 성탄절 전날 나오라. 이래 어떻게 하느냐, 성가대원들은 가운을 전부 다 입고 일반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나름대로 준비 다 해서 영도 우리 동네 길목 중요한 자리에서 뭐냐, 성탄 찬양하는 겁니다. 멋있습니다. 조금 안 된 거는 뭐 다른 교회가 기가 죽어서 그렇지, 이게 뭐 굉장한 겁니다. 그때 막 저도 막 전 교인 다 나오라. 전 교인이 다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만 일단 많이 왔어요. 찬양대원들은 가운을 입고, 가운은 끝까지 찬양하는 가운은 교회에다 갖다 놓고 가라 그랬는데,
아직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은 참 멋있습니다, 해보면은. 이제 작년에는 이제 내가 참석을 못했죠. 이 바빠 집회한다고. 그 재작년부터 내가 참석을 못했어요. 옛날에 내가 직접 같이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재작년부터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재작년 주로 뭐 집회하고 저녁에 내려가고 이렇게 하니까, 작년, 재작년은 어떻게 했냐? 아예 세대, 네대로 나눈 거예요. 교인 많으니까. 세대, 네대로 나눠가지고, 아예 추록을 가지고 스튜디오를 만드는 겁니다. 추록까지 거의 막 드럼하고 뭐 다 갖다 올리는 거죠. 이래가 차만 싹 가면 되도록. 그럼 미리 차가 어디에 서면 코드는 어디 꼽는다 다 정해놓고요. 멋있습니다. 이래가고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부르는데요. 온 동네가 만 울립니까? 이래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쫙 들어서 아파트 손 들어가서 가운데서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 부르면요. 아파트에 자다가 문 탁 열고 내다보고 막 그렇게. 이제 어느 교회에서 환영을 보면 이제 이 동삼 절개 이렇게 하면 그 옆에 교회도 이제 문 콱 닫아버리고. 예, 우리는 다른 사람들 주로 문 열고 찬송 같이 막 이렇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뭐냐? 우리는 바깥에 눌리지 않는다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는 찬양으로 빛을 발하고,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몸 찬양도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뭐 크게 돈 들 것도 없어요. 그냥 밖에 나가면 돼요. 요즘 뭐 기타 치는 아이들 많겠다, 뭐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소그룹으로 파고들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그냥 파고들란 말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이 대화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은 제가 교회를 운영할 때 늘 해온 것인데 아주 쉬운 거예요. 힘이 많이 들질 않아요. 뭐 특별하게 뭐 돈이 든다거나 특별하게 무슨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개척 교회 때부터는 해봤거든요. 효과 나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 나는 거 하니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알고 이거는요. 내가 이제는 지시 안 하는 선에서 다 합니다. 다 알아서 이제는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막 전부 뭐 이 추록을 준비해가지고 다 스튜디오 만들고 또 그 앞에는 비가 왔어요. 또 비 오면요 비누로 뚜껑 만들어가지고 다 도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가히 장관은 이제 몇몇 집사님들은 차를 몰고 나오면 따라오는 거예요. 차를 몰고 쫙 따라오니까 찬양하면은 찬양하는 쪽으로 이 헤드라이트 있죠. 쫙 비춰주는 거예요. 또 일찍이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집사 가운데 한 명은 산타크로스 옷 있죠. 그거 입고 앞에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이 동삼제 이렇게 띠둘러가지고 뭐 하는 거 하니까 글이 이제 그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차량 안내. 택시 운전수들이 가다가 은혜가 돼가 자세로 다 보고 있어요. 그냥. 그럼 가라고 막 이렇게 차량 안내하고. 이러면서 권사님들은 뒤에 있다가 우리게 주보하고 전도지 딱 하고 있다가 이제 저런 거 이렇게 하고. 거기서 또 영접하고 난리 나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겨울인데도 그래. 여름엔 더 하기 좋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부모님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뭐냐? 팀 사역입니다. 다락방에서 배운 거를 잘 활용하면 이 축복이 될 건데, 이제 여름 성경학하고 난 뒤에 팀 사역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미션홈 할 집도 정합니다. 이제는 이제 아이들 가운데 특히 이 뭐 확장주의라고 비슷한 말하자면 지교회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 축제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안 그러면 여름에 말이죠. 뭐 힘들고 막 경제 시간 들여가지고 막 잔치하고 끝나버리죠. 이런 막 교사들은 피곤해 지치고 목 다 쉬고 말이에요. 저는 이게 나눠가지고 속으로 말씀이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느끼는 거 하니까 제가 목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목 안 가거든요. 하루 종일 1년 내속에도 목이 안 가는데 여름 성경 했다면 못 가버려요. 왜 그런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막 애를 쓰면서 말을 하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떠드는지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솔직한 말로 몸 찬양하는 팀 없으면 여름 성경하기도 못하겠어요. 컨트롤이 돼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찬양은 함께하고, 모임도 함께하고, 대도 예배도 함께 해야 되지만은, 말씀이 진짜 들어가려면 나누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상,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에서 다락방이 제대로 시작이 된 겁니다. 이번 여름뿐만 아니고, 계속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름 성경학교 이후로 계속되기를 바랍니다.